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250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죠? 아니다. 몇 번까지 했죠? 44번? 아, 예. 자, 2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45번. 자, 245번에 보게 되면, in spite of the fact that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in spite of 쓰는 거 괜찮아요. in spite of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despite 괜찮은데요. despite of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in spite the fact that 그러면 the fact는 동격이 되시니까 뒤가 완벽하겠죠.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좀 진실되고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The head is not so likely 습니다 그죠? 그의 뭐다? head 머리라고 하는 거 좀 웃기긴 한데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여기서 the head는 is not likely to forgive his fault.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그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헤드일 때는 보스 사장 정도 느낌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be likely 투동사원의 구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딱히 틀린 게 없는 어떻게 한다? 만든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246번은요. 한번 보세요. 자, 246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요건 이렇게 풀면 편해요. 시간 표시 부사가 현재다. 1시 뒤로 보내서 과거. 시간 표시 부사가 과거다. 1시 뒤로 보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과거 완료. 이게 가정법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 시제에는 절대 현재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if절이잖아요. 예를 들어 if절에 예를 들어 시간 표시 부사가 if절의 시간 표시 부사가 만약에 현재다. 현재 예를 들어 if절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 now와 같은 시간 표시 부사가 있다. 어떻게 쓰면 돼요? if 주어 과거 동사 쓰면 돼요. 비동사 이칭하는 것이 무조건 쓰고 were 쓰고요. 자, 근데 만약에 시간 표시 부사 now가 어디에 걸려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절에 걸려 있다. 어떻게 한다? 현실 뒤로 보내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주어 워드 코드 마이트 쓰고 난 다음에 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동사 원형하고 누구 씁니다? be. 가정법 과거. 그렇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시간 표시 부사가 예를 들어 시간 표시 부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ago 같은 시간 표시 부사가 존재한다고 쳐요. 과거.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if 주어 한시 들어보니까 헤드 PP죠. 주어 그다음에 워드 코드 마이트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영어의 대원칙을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헤드가 뭘로 바뀌나? have PP로 바뀌는 거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고 이렇게 쓰면 if절에 어고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if 만약에 주절에 어고가 붙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혼합 가정은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혼합 가정은 뭐냐? 혼합 가정은 이거예요. 여기에요. 여기가 혼합 가정입니다. 여기 혼합 가정.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여기가 혼합 가정.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혼합 가정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표시 부사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 놓고 푸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누가 했어요? 246번에 if you had then, 그죠? then 동그라미 칠게요. then. 여기서 then이죠. 네. then이 지금 어디, 여기요. 지금. then. then이 지금 어디 걸렸어요? if 절에 걸려있죠. if 주어, 어떻습니까? 그죠? had pp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now. 저 어디에 now 보이세요? 여러분, now 있죠. 자, now가 있으니까 now가 주절에 걸려있죠. 그럼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딱히 틀린 게 없는 맞는 문장입니다. 혼합 가정으로 맞는 문장. 자, 그 다음 거 풀어봅시다.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에 조금 더 버전 업이 된 문제입니다. 버전 업이 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게 쟁점 사안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영어는 나란히 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명사가 나란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형식하고 오형식, 사형식하고 오형 이 명사가 나란히 오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사형식하고 오형식, 그 다음에 동격의 경우에 나란히 와요. 이럴 때는 해석하는데 지장이 있다?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녀가 데이브 주었죠. 나에게 뭘 줬다? 돈을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 두 개 나란히 왔잖아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명사가 나란히 왔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 해석이 안 되는 경우. 해석이 어떻게 한다?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명사 두 개 나란히 왔는데 뭐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알겠죠?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 뭐냐면,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반대의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뭐다? 생략이에요. or 아니면 어떻게 한다? 관계부사의 생략. 관계부사의 뭐다? 생략.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죠? 목관대는 어떻게 한다? 뒤에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 관계부사의 생략 어떻게 한다? 뒤에가 어떻게 한다? 완전.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영어가 이렇게 형용사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두 개 나란히 올 수 있냐? 예, 성질이 다른 형용사 두 개 나란히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밝고, 어두운, 이러면 여기서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나란히 올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얘는 보호 자리에서, 특히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보호 자리에서, 형용사,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 나오거나, 아니면 분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지금 완전 쪼개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보호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보호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두 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괜찮아? 그럼 이때 앞에 있는 뭐라고? 얘를 어떻게 한다? 부사로 바꿔줘요. 자, 요거 나란히고요. 세 번째 나란히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두 개가 나란히 오는 알겠죠? 그러면 동사 두 개가 나란히 오면 첫 번째 뭘 의심하냐면 첫 번째 삽입절인가 의심해. 삽입절이라는 건 결국엔 강조죠. 삽입절은 강조인데 강조는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이 어떻게 한다? 가능한 거예요. 삽입절. 두 번째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접속 개수하고
동사 개수 확인해야 돼요. 접속사 마이너스 1이 동사 개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꿔요. 동사 마이너스 1이죠. 동사하고 접속사 개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동사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접속사 개수예요. 그죠? 그래서, 동사가 2개면 접속사 몇 개다? 1개. 동사가 3개면 접속사 몇 개다? 동사가 3개면 접속사 몇 개다? 2개가 돼야 되죠.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 특이하게, 동사는 3개인데, 접속사는 몇 개? 동사는 3개인데, 어떻게 한다? 접속사는 어떻게 한다? 그럼 몇 개 돼도 원래는? 2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동사는 3개인데, 뭐다? 접속사는 몇 개인 경우다? 동사는 3개인데, 접속사는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1개인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동사 3개, 접속사 1개인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파악할 수 있다? 아하, 삽입절이구나. 무슨 절이구나? 삽입절이구나. 알겠죠? 근데, 그럼 삽입절은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격 관계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정답이 안 됩니다. 무조건 주격 관대가 정답이 됩니다. 목적격 관대 정답이 안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형사 나라는 경우인데,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The supervisor was advised to give 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앞에 advise 났습니다. 그죠? 일단 이건 좀 나중에 봅시다. advise to give 났습니다. 그죠? give 나오고 give 쓰고 난 다음에 give가 4형식이 아니고 3형식 구조죠.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뒤에 to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whom해버리죠. 그럼 여러분께서 whom해버리면 본능적으로 뭘 고민하셔야 돼요? whom해버리면 야, 너 whoever이 아니야,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잠깐 봐봐요. 뒤에 보면 he 쓰고 난 다음에 believe 나왔어요. believe도 나오고 지금 누가 나왔어요? 바로 had 나왔죠. 지금 뭐 나왔어요? 동사 2개가 나란히 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삽입절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지워버리면 had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무슨 격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그래서 지금 누가 정답이다? whoever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추가로 문법상을 좀 더 챙길게요. 뭐가 있냐면 advise 나왔습니다. 그죠? advise 쓰고 난 다음에 목적어 다음 투동사 원형이 오거든요. 요것에 지금 수동태 형태입니다. be advised to 쓴 거죠. 그리고 give라는 동사가 어떻게 한다? 명사 2개, 사람, 사물 나오죠. 이게 어떻게 한다? 사람, to, 사물, to, 사람 이렇게. 지금 요 라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whomever이 아니라 whoever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되잖아요. 그럼 뒤에 거 풀어봅시다. 어, 248번은 이게 원래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헷갈려 한답니다. 희한하죠. What do you say to ing인데 이때 to가 전사 to입니다. 그래서 to go가 아니라 going입니다.
이게 쉬우면 쉬운 건데요. 상당히 쉽죠.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법 사항이라 하네요. 그 다음에 249번입니다. 그죠? 249번 풀어보세요. 자, 249번에 보면 이제 키워드 될 만한 게 보여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혹시? 여기 헤드가 문장 맨 앞에 나오죠. 안 나오네. 그 헤드가 문장 맨 앞에 나오죠. 헤드가. 헤드나 월. 그죠? 슈드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딱 보이는 게 딱 하나예요. 가제법에서 if가 생략된 경우에.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 헤드가 문제가 돼요. 자, 보세요. 헤드 주어 다음에 PP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절의 라인이 갈라져요. 만약에 PP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헤드 PP 쓰면 돼요. 헤드 PP 쓰면 돼요. 헤드 PP 쓰면 되고. 근데 만약에 PP가 없어요. 그죠? PP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동사 원형 내지는 어떻게 하냐 B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문제로는 어렵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Had I money, 자, I was happy. 이렇게 썼다고 쳐요. would be happy. 그죠? 이렇게 썼다고 쳐요. 이거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had가 있으면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 had been happy 이렇게 써야 맞.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had가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PP가 없죠. 맞습니까? 그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위에 라인인 거예요. 물론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면 had I been money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하니까 맞죠. 이해돼요? PP 유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P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been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have been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라인 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0번. 250번은 바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영어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 despite는 있어도 despite of는 없어요. of 지우셔야 돼요. 그죠? 저게 선두에 나오면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휙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25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두 개 단어 좀 볼게요. 영어 단어 중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봐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 두 단어요. obstinate하고 stubborn이죠. 이 단어가 뭐냐면 고집스러운 거라고. 고집스러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집이란 단어는 여러분 생각에 would랑 어울릴까요? 즉 의뢰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표현이 would랑 어울릴까요? 아니면 should랑 어울릴까요? 고집이란 것 자체는 여기죠. 요 라인이죠. 이거 모르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소대 부사절이죠. 그래서 he should가 올 수 없습니다. would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52번. 자, 250번에 여기서 여러분 이런 표현 없어요. 여러분. 영어 이런 표현 없어요. could rather 없어요. 이때 써야 돼. 네, 이때는 would rather. 이거 지금 이거 합쳐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죠. 어. 자, 조동사니까 어떻게 한다?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야 돼요. 뒤에 누가 온다고?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근데 여기서 would rather ER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오면 뒤에 더 오면 어떻게 한다? then 오는 거죠. 근데 이거 무슨 관계다? 병렬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비교급.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 원형이면 여기 똑같이 어떻게 쓴다?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ould rather live alone and live with him이 되겠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게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런 편인데, 이거랑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헤드배럴 있습니다. 그 헤드배럴도 이게 뭐냐면, 이게 합쳐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사 원형인데, 이것도 보통 해석 찾아보면 똑같이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데, 이 헤드베러는 락 레커멘드, 즉 추천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쓰면요, 그냥 싸우기 일보 직전이에요. 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약간 우리 대화할 때, 안 하면 뭐 우산 들고 가, 안 하면 뒤지던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락 레커멘드 추천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씁니다. 부드러운 편이죠. 됐습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이게 둘 다 잘 나옵니다. 이건 거의 쓰지 않거든요, 미국인들이. 왜냐면 싸우는 상황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 항상 어떻게 나오면 헤드베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부정형은 당연히 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조동사니까 이게 can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can 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당연히 헤드벨을 not 다음에 동사 위치가 똑같다고. 이거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옵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자, 그 다음에 253번 해볼게요. 253번. 자, 볼게요. 여러분, 253번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자, 보세요. 레스트가 있습니다. 요 레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얘는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 얘는 no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한다? rest 다음에 주어, 항상 어떻게 rest, 주어, should 동사 완료했습니다. should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다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last 뒤에 누가 오면 안 돼요? not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중부정 발생. 안 돼요. 여기서 not을 빼야 맞습니다. not을 빼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4번 해볼게요.
확실히 문법할 때 재미가 없어, 얘들아. 나도 그렇지. 왜냐면 이것도 내가 교재 그 지문 내용을 바꿔서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 이것도 한 7, 8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약간 차분해져가지고, 내 모든 인강이 이거 찍을 때는 되게 차분해지거든. 근데 막 여러분하고 뭐, 그쵸? 여러분하고 근데 기출문제 풀 때는 안 그러죠. 독해질문 할 때는, 그죠? 독해질문 할 때가 제일 신나요. 근데 여러분 문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문법을 해야지 어떻게 한다?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편입에서 문법이 주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세대죠? 문법을 공부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중학교 때 조금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거의 문법을 안 하죠. 맞습니까? 독해 위주로 가고 특히 수능 정시 준비한 친구들은 더더욱 안 했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약간 처음이에요라는 친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는 겁니다. 쌤도 재미없어요. 근데 문법이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렵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대비하려고 하니까 그거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254번에 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253 풀 수 있을까요? 좀 또 풀어보세요, 여러분. 네.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편입에서 하위권 여종 대학의 문법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그리고 이 교재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밑줄도 없죠. 턱세도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합니다. 이 정도의 어렵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쌤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밑줄이 있을 건데 요게 아니라 이렇게 ER을 써야 됩니다. ER. 그 이유는요.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네, than이 있잖아요. than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교급을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참여자들인데 stand with closest friend죠. 가장 가까운 친구와 있던 참여자들이 give 주죠. 상당히 더 낮은 평가를 줍니다. 뭐에 대한 그 언덕의 경도에 대해서 언덕의 그 경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상당히 낮은 평가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도우즈 후인데 여기서 그러면 도우즈는 당연히 누굴 받아요, 여러분? 똑같죠, 위치가. 괜찮아요? 후 뒤에 누가 있어요? stood, who stood. 이때 도우즈는 the participants 누구다? 참여자들이죠. 혼자 있던, 낯선 이와 혼자 있던, or 아니면 next to 났습니다. 거의 어떻게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 그러니까 경사면에 대해서, 자, 여기서 경사면이죠. 언덕의 경사면에 대해서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야야,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별거 아니야. 오를만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낯선이나, 낯선이나 새롭게 관계가 만들어진,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 낯선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낯선 이들, 낯선이나 처음 만난 사람 어떻게 한다? 이 경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 조금 바꿔놓을게요. 요거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고요. 요건 좀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높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너무 가까운 친구면 이 친구의 운동 능력이나 이 친구의 그걸 알면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야, 이거 네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한 5분만 쉬었다가 박수 쳐 갈게요.